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50대 여성이에요. 오늘 그동안 제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저를 알고 지내는 지인들은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는 지방도시에서 태어나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는 친구도 많았고 공부하기보다 노는 걸 더 좋아했던 아이였죠. 엄마 아빠는 동네에서 식당을 하셨는데 성격이 좋으셔서 주변에 있는 가게들하고도 두루두루 잘 지내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과 함께 별 걱정 없이 살았고요. 하지만 늘 태평하고 즐거울 것만 같았던 우리 집에 불행한 일이 생긴 건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였어요.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와서 자기 남편이 여기서 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병원비를 물어내라는 거였어요. 손님, 남편분이 아프신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식당 음식이 상했으면 다른 손님들도 아파야 되는데 그날 저희 음식 먹고 아프다는 분이 없어요. 식중독은 다른 데서 걸린 거지 저희 식당이 아니에요. 아니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밥을 먹고 와서 아프다고 하니까 여기로 왔지? 이 아줌마가 어디서 사람 속이려 들어? 내가 이런 거지 같은 식당에서 밥 먹는다고 할 때부터 무슨 병 걸릴 거라고 했는데 죽어도 내 말 안 듣고 여기가 무슨 동네 맛집이라고 와서 그렇게 처먹더니 저러고 병원에 있는데 여기서는 날 무슨 사기꾼 취급하네? 못 사는 인간들은 왜 다 이 모양이야? 얼른 병원비 내놔. 안 그러면 나이 식당 고발하고 정식으로 조사받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엄마 머리채를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줌마, 왜 남의 엄마한테 손찌검을 그래요? 아줌마야말로 경찰서 가고 싶으세요? 영업 방해한다고 신고할 거예요. 라며 내가 화가 나서 아줌마를 떼어놓았고 아줌마는 두고 보자면서 씩씩대며 나가더니 정말 저의 식당을 보건법 위반으로 신고했어요. 부모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괜히 조사를 받게 됐고 그 바람에 우리 식당은 상한 음식을 줬다는 소문에 휩싸여 손님이 줄게 됐죠. 평생을 선하게만 사시던 부모님은 그날 일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엄마는 며칠을 알아누웠고 아빠는 손님 없는 식당 밖에 나와서 먼 하늘을 보며 한숨만 쉬었죠. 그 아줌마는 동네에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에 이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동네 가게들을 무척이나 무시하고 깔봤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식당 운영이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제일 큰 이유는 아빠가 힘들어하시며 주방을 자꾸 비우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이 다 나같지는 않다고 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동안 나를 그렇게 오래 봐왔던 사람들이 그런 소문 하나 믿고 외면하는 게 너무 억장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렇게 상심하시던 아빠는 작은 삼촌과 함께 갔던 여행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날 바로 저 세상으로 가버리셨어요. 우리 형 바람 쐬고 기운 내자고 간 건데 이렇게 가버리면 내가 형수랑 선아를 어떻게 봐. 형, 이렇게 가면 안 돼. 라며 아빠를 붙잡고 우는 작은 삼촌 옆에서 저와 엄마도 펑펑 울었어요. 정말 하늘하고 땅이 뒤집어지는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낙천적으로 즐겁게만 살아왔던 저에게 처음으로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아빠의 고향에 있는 선산에 아빠의 관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 식당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다고 난리친 여자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 이후로 저의 삶은 이전과는 180도로 변했어요. 학교 등교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가서 공부했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도서관에서 불이 꺼질 때까지 있다가 오곤 했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더 자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하며 말 그대로 이를 악물고 힘을 냈죠. 정말 독하게 하면 된다고
저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합격했어요. 제가 1학년 때랑 2학년 절반 넘게를 허송세월 보낸 거에 비하면 이것도 잘한 거였어요. 저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회계사 시험 공부를 시작했어요. 응시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회계사 관련 학점을 따고 공부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대학 내내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 사이 저희는 가게와 집을 전부 처분해서 경기도로 이사를 했어요. 엄마는 이사한 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가게를 얻어서 다시 식당을 하기 시작했죠. 원래 주방일은 아빠가 주로 하셨지만 엄마 음식 솜씨도 아빠 못지 않았어요. 거기다 수완도 좋은 편이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도 잘했어요. 엄마 가게는 작지만 점점 동네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엄마는 아침을 못 먹고 나가는 직장인들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장사를 했죠. 저는 대학 졸업 전에 회계사 시험을 보았고 여름방학 내내 2차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엄마 식당 일을 도왔어요. 아침에 엄마는 북엇국을 팔면서 특별히 라면을 파시더라고요. 라면 해장을 좋아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아침에는 완전 동네 단골 장사였는데 다들 엄마와 친한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여자분이 엄마한테 꼬박꼬박 사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딸이라서 그런지 내심 듣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반찬 한 가지라도 더 갖다 드렸죠. 우리 엄마 사장 대접 톡톡히 해주는 대가로 주는 서비스예요. 이 가게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사장님 맞잖아요. 음식도 만드시고 계산도 하시고 직접 갖다 주실 때도 많고요. 사장님이 따님 자랑을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다고요. 저번 회계사 시험 1차도 합격했다면서요? 진짜 멋져요. 난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2차까지 합격해야 되는 건데 아직 몰라요. 안 되면 저도 그냥 회사 취직해야죠. 그러지 마세요. 여태까지 공부한 게 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잘 될 거니까 염려 푹 놓고 있으세요. 제가 이래봬도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요. 빈말이었지만 제 긴장을 풀어주려는 그분 배려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 덕분이었는지는 몰라도 방학이 끝나갈 무렵 발표된 회계사 2차 합격자 명단에는 제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었어요. 엄마는 너무 좋아서 합격자 발표 날 하루 종일 손님들한테 돈도 안 받고 오는 사람마다 서비스로 반찬까지 챙겨주셨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오는 직장인들한테도요. 저를 격려해 주셨던 여자분은 밤에 퇴근하면서 제게 명품 지갑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렇게 비싼 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너무 고맙긴 한데 마음만 받을게요. 제가 백화점 명품 매장에 있거든요. 제가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산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회계사님이 이런 거 하나 정도는 갖고 계셔야죠. 그동안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셔서 조금 갚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은 유명 백화점 명품 매장 매니저였어요. 엄마와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 후로도 그분과 더 가깝게 지냈죠. 남동생분도 가끔 같이 왔는데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시고 어렵게 자랐지만 착실한 분들이었어요. 저는 좀 이름 있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결혼할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고등학교 때 부모님 식당을 모욕하고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원인을 제공한 그 아줌마가 제 마음속 한이 된 것 같아요. 회계사로 일을 해도 속이 후련하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좋은 직업을 가진 남편을 만나서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잘 사는 사람이 돼서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아무도 찍소리 못하겠지. 그런 마음만 강해졌고 저도 모르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해도 오래가지 못했고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중산층이면 마음에 들어도 결국 계산을 하다가 헤어지곤 했죠. 선아야, 사람을 만나는데 마음을 따라가야지 조건만 보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행패 부렸던 고향 그 여자하고 뭐가 다르니? 네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잘 살면 모르겠지만 잘 사는 것부터 따져보고 만나지는 마라. 엄마, 나는 다시는 그 아파트 아줌마 같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그러려면 우리도 돈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직업 가진 사람을 만나야지. 세상에 엄마 말처럼 따뜻하고 착하기만 하면 나도 이러지 않아. 그렇게 당해봤으니까 안 그러려고 하는 거야. 그래, 이게 다 힘없고 못 배운 부모 탓 같구나. 우리가 조금만 잘 살았어도 너한테 그런 큰 상처를 주지 않는 건데. 이게 왜 또 엄마 아빠 탓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 세상에 그런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 라며 한숨 쉬며 자책하는 엄마를 달래려고 애썼어요. 제가 조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한 해에 두 해 지나갔고 어느덧 나이가 30이 넘어갔어요. 엄마는 제가 결혼을 안 한다고 걱정이 많았죠. 저는 더 큰 회계법인에서 일자리 제의가 와서 그쪽으로 옮겼어요. 엄마, 나 전에 다니던 데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갔으니까 진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는데 나도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구나. 엄마야말로 이제 식당 그만해. 다리도 아프고 힘들다면서 왜 계속 하는데? 나 이제 돈 잘 벌잖아. 다리야, 내가 구부렸다 폈다 열심히 하고 물리치료 받으면 금방 괜찮아져.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손이 떼지는 건지 알아? 그래도 이 식당으로 우리 식구 먹고 살았잖아. 나한테는 귀한 내 직업이야. 아침마다 내가 차려주는 북엇국이랑 라면 기다리는 애들은 어떡하고. 네가 정 불편하면 아침 장사만 할 테니까 그만두라고만 하지 마. 저는 엄마가 가난했던 기억이 지긋지긋해서라도 당장 때려칠 줄 알았는데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준 거라며 식당 일을 좋아하시는 엄마가 의외였어요. 그 무렵 저에게 모르는 아줌마한테서 불쑥 전화가 왔어요. 내가 상류층하고 직업 좋은 사람들 연결해주는 사람인데 마침 이선아 씨 이력서를 내가 받아서 이렇게 전화했어요. 괜찮은 사람 있는데 어디 한번 만나볼래요? 글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네요. 제가 좀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서 저는 그 아줌마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정말 상류층 결혼을 여러 성사시킨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좋은 조건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해도 그런 사람까지 동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아줌마한테 다시 전화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소개시켜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 동안 사귀기도 하고 했죠. 그러는 동안에도 아줌마는 잊혀질만 하면 전화를 해서 좋은 사람들이 있다며 만나보라고 자꾸 권했어요. 한 번은 괜찮은 사람을 몇 개월 정도 사귀었는데 그 사람 집에서 저를 좋아하지 않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남자도 점점 저한테 시들한 게 느껴졌어요. 저는 다시금 상처를 받았고 더 잘 사는 집안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 무렵 선자리를 연결해주는 아줌마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주머니도 참 대단하시네요. 그만큼 거절했는데 또 연락하세요? 나도 이걸 내 일로 삼는 사람인데 당연하지. 이 집안이 돈도 많고 다 좋은데 내세울 만한 직업 가진 자손이 없대. 그래서 직업 좋은 며느리감을 찾더라고. 여자 배경은 상관 안 한대. 부동산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강남 웬만한 데에서도 이 집안은 무시 못한다고 하더라고. 한번 만나볼래? 저도 속으로는 정말 내가 원하는 배경의 집안에서는 우리 집처럼 서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아가고 있었어요. 현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돈 많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 못하면 되겠다 했는데 아줌마가 딱 제가 생각하고 있던 사람을 소개한 거죠. 남자는 대학에서 강사를 하다가 얼마 전부터 입시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직업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저는 이렇게 중간에서 누가 소개해줘서 만나는 게 두 번째예요.
처음이 아니니까 익숙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저는 처음이라 그런지 어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저는 선아 씨가 불편하실까봐 염려되더라고요. 라는데 조금 작업성 멘트 같기도 했지만 저한테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게 보여서 기분 나쁘지는 않았어요. 남자는 저를 계속 만나기를 원했고 저도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만나기를 3개월 정도 했더니 아줌마가 남자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였어요. 남자 집에서 좋은 사람 달이나 달라고 했으니까 그쪽 집에 계속 연락해서 소식 듣고 있었지.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람 소개시켜야 되잖아. 근데 그쪽에서 꽤 마음에 들어하네. 어머니 만나봐. 이런 만남은 오래 끌면 안 돼. 빨리 결정해야지. 하긴 주변에서 연애하는 거 아니고 선본 거면 길게 끄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있었고 결혼도 생각했기 때문에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남자 어머니는 굉장히 화려하고 말주변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진짜 돈복도 있고 다 좋은데 똑똑한 사람하고는 연이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며느리는 머리 좋고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 얻어야겠다. 아주 벼르고 별렀지.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회계사를 만나게 되네. 이름이 선아라고 했지? 선아 너도 이제 걱정 마라. 내가 사무실 차려주고 너 팍팍 밀어줄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안 그래도 남자 어머니는 온몸을 유명한 명품들로 다 휘두르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쓰고 싶은 거 쓰는 건 자유지만 너무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제가 더 이상 무시당하고 살고 싶지 않아서 높은 데 올라가고 싶었지. 이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듯 꾸미고 다니는 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좋은 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래서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그렇다고 좋게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죠. 몇 번을 더 만나면서 좋게 생각하며 지나가다 보니 어느새 저와 남자의 결혼은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었어요. 엄마도 집에 인사 온 남자에게 따뜻하게 잘해주셨고요. 나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우리 선아, 더는 세상에 상처받지 않게 자네가 잘 다독이며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네. 염려 마세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런 남자에게 계속 고맙다고 하시는데 엄마가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했는데 남자 어머니는 그런 거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거 좋아하고 꾸미기 좋아해서 좀 의외였어요. 우리 애 아빠도 없고 니네 아버지도 없는데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한다는 느낌으로 간단히 저녁만 먹자. 네, 그건 저도 좋아요, 어머니. 엄마도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섭섭하실까봐 그렇죠. 나 그런 거 가지고 섭섭해하는 사람 아니다. 그건 그렇고 주말에 시간 좀 비워라. 내가 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싹 옷이랑 구두 맞춰줄게. 어머니, 그런 거는 결혼하고 나서 해주셔도 돼요. 아니다. 나는 내 며느리 될 사람이 허접하게 하고 다니는 거 싫다. 누가 네 돈으로 하랬니? 내가 다 돈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허접하게 하고 다닌다는 말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원래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받아 넘겼어요. 그리고 주말에 남자와 남자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 명품 매장에 갔죠. 거기서 저는 뜻밖의 사람을 만나 너무 반가웠어요. 바로 엄마 식당 단골이고 저한테 명품 지갑을 선물해줬던 언니였어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언니는 매니저답게 깍듯이 예의를 지키면서 저희를 대하더라고요. 남자 어머니는 매장에서도 온갖 물건을 다 꺼내오게 하고 좀 난리법석을 피우는 스타일이었어요. 저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정말 결혼해도 될지 자꾸 마음에 의문이 드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소파에 발을 올리고 앉기도 하고 직원들에게 명령하듯 물 가져와라,
우리 며느리 되래, 홍차 대령해라. 이러는데 정말 민망했어요. 옷이고 구두고 다 필요 없다고 하고 나와버리고 싶었죠. 남자는 자기 어머니 행동이 익숙해서 그런 건지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앉아서 똑같이 구는데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쇼핑이 그렇게 고역인 것도 처음이었어요. 겨우 쇼핑이 끝나고 매장을 나오는데 그 언니가 끝까지 깍듯이 인사하고는 마지막에 나가는 제 손을 붙잡고 조그맣게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하는데 뭔가 굉장히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언니가 왜 그러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했죠. 그날 밤 언니는 엄마가 식당 문 닫을 때 허겁지겁 뛰어와서 저를 찾았어요. 엄마가 연락해서 나간 저는 언니가 새하얗게 질려 저를 잡아 끄는 걸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게 있구나 하고 느낌이 왔죠. 너 진짜 그 집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그 여자 우리 매장뿐 아니고 명품 매장마다 다 소문이 났어. 몇 번이나 입고 신고 했던 거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환불하러 오고 안 된다고 하면 꾸역꾸역 본사까지 전화해서 행패 부리고 진상도 보통 진상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전에 오늘 너랑 온 남자가 부인이라고 데리고 온 여자 봤단 말이야. 3살인가? 애도 있었어. 언니, 그게 진짜예요? 정말 부인도 있고 아이도 있는 거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뛰어나왔겠어? 네가 어떻게 공부하고 지금까지 왔는지 내가 잘 아는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 나 그럼 니네 엄마 가게 다시는 못 가. 니네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네가 사기 결혼하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사람도 아니지. 언니는 정말 쉬지 않고 한꺼번에 말을 내뱉고는 가쁘게 숨을 내쉬더라고요. 언니 말로는 그 집이 돈이 많은 건 맞는데 거짓말도 잘하고 남 등치는 짓도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진상짓을 많이 해서 한 번은 본사에서 조사까지 했었다고요. 오늘도 못 들어오게 하려다가 제가 있는 걸 보고 그냥 받아줬다고 하네요. 저는 그날 밤새 잠 한 잠 못 자면서 고민을 하며 이것저것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랑 엄마랑 남자, 그리고 남자 어머니랑 같이 저녁 식사할 곳을 예약했어요. 꽤 비싼 한정식집을 예약했다며 제가 다 내겠다고 하니 남자 어머니는 저한테 안목이 있다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두 집이 저녁을 먹는 날, 남자와 남자 어머니는 나란히 온갖 명품 상표가 찍혀있는 옷을 입고 나왔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런 두 사람을 쳐다보기만 했죠. 따님을 참 똑똑하게 키우셔서 얼마나 보람 있으세요? 돈 없는데 애라도 잘 됐으니 정말 다행이시죠? 라며 생각 없는 말에 엄마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군요. 저는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자기 아들이 너무 순진하고 여자도 모르고 자랐다는 얘기를 늘어놓고 있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여자도 모르고 자라서 저 같은 사람 숨겨놓은 건가요? 라는 말에 남자와 남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어디긴요. 어머니 아들, 저 남자 또 결혼하려고 멀쩡한 아가씨한테 사기치는 자리잖아요. 무슨 그런 말이 있니? 너랑 우리 선웅이는 끝났잖아. 내가 너는 따로 나가 살려고 했으면 그게 끝난 거지. 저기 선아야, 사부인, 이거 다 오해예요. 쟤 껌딱지처럼 무리에 붙잡고 안 놓아주는 거라고요. 맞아요, 장모님. 정말 저 억울해요. 선아야, 진짜 오해야. 뭐가 오해인데? 아들까지 이렇게 있고 예전부터 저 여자랑 살았는데 혼인신고만 안 하면 다인 줄 알아?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들어? 라고 제가 말을 끝내자마자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앞에 있던 물김치 그릇을 두 사람에게 확 부어버렸어요. 어디서 감히 남의 딸 인생을 망치려고. 돈 있는 것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 제발 좀 인간이 되라 이것들아. 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고
놀라서 뒤로 자빠진 남자와 남자 어머니를 두고 저와 엄마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저는 언니에게 그 말을 듣고 흥신소를 찾아가 여자를 찾았어요. 그 여자는 대학 1학년 순진하던 때에 그 남자의 입 발린 말에 넘어가서 그 집에서 도우미처럼 가진 일을 다 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자가 직업이 별로고 집안도 안 좋다고 그렇게 무시를 하더니 자기네는 직업 좋은 며느리를 봐야겠다며 일방적으로 아들까지 내쫓았다네요.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입에 발린 말로 이 여자 저 여자 바람도 많이 폈대요. 여자는 남자 어머니가 나중에 아들 낳으면 혼인신고 해준다는 말만 믿고 아들까지 낳았는데 이렇게 됐다며 나 아니었으면 결혼하는 것도 몰랐대요. 저는 이 집을 소개해준 아줌마한테도 전화로 한바탕 하고 다시 연락하면 사기죄로 고발할 거라고 큰 소리를 쳤죠. 그랬더니 다시는 연락을 안 하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돈 많은 거 좋은 집안인 거 따지다가 이렇게 벌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만약에 그런 집안들이 저를 싫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제 뒤에서 저를 지켜봐온 좋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바로 저에게 그 남자 집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준 언니 동생이었어요. 저와 동갑인데 훨씬 어른스럽고 속도 깊고 좋은 사람이에요. 올해가 바로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20년째랍니다. 저는 살면서 좋은 집안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또 저희 부모님도 결코 잘못 사신 게 아니라는 것도요. 잘못됐다면 돈 좀 있고 실력 좀 있다고 다른 사람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매일매일 행복한 일로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